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후속 공격,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단계의 주요 보안 위협들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공격은 공격자가 표적 네트워크의 시스템에 초기 접근한 이후에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말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공격자들이 성공적으로 침투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제어 권한을 확장해 나가는지, 이때 어떠한 전술과 기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히 실제 공격 사례와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후속 공격의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강의의 주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속 공격의 개념과 관련된 전술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둘째, 후속 공격 과정에서 수행되는 각 전술들의 정의와 대표적인 기법들을 배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속 공격의 주요 보안 위협과 관련 전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속 공격, 즉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개괄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속 공격이란 사이버 공격의 초기 침투 단계가 성공한 이후에 공격자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시스템을 이미 장악한 상태에서 더 깊이 네트워크로 침투하거나 특정 정보를 획득하거나 지속적인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됩니다.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는 마이터에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공격자 그룹이 사용하는 전술, 기술, 도구 및 명령어 등을 기록한 지식 베이스입니다. 2013년도에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이후에 공개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후속 공격은 마이터 어택 모델의 초기 접근 이니셜 액세스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전술들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전술들은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 공격과 관련된 마이터 어택 모델의 전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후속 공격과 연관된 마이터 어택의 전술은 실행, 엑세큐션, 지속성, 퍼시스턴스, 권한 상승,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영향, 임팩트까지 총 11개의 주요 전술들로 구성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즉 엑세큐션 전술에서는 파워쉘이나 WMI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하는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속성, 즉 퍼시스턴스 전술에서는 시스템 재부팅 후에도 접근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권한 상승, 즉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 전술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권한을 획득하는 기술들을 포함합니다. 방어 회피, 즉 디펜스 이베션 전술에서는 주로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는 기술들을 포함합니다. 계정 접근, 즉 크리덴셜 액세스 전술에서는 자격 증명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들을 다룹니다. 발견, 즉 디스커버리 전술에서는 표적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하는 기술들을 포함합니다. 측면 이동, 즉 레터럴 무브먼트 전술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기술들을 다룹니다. 수집, 즉 컬렉션 전술에서는 중요 데이터를 식별하고 모으는 기술들을 다룹니다. 명령 및 제어, 즉 커맨드 앤 컨트롤 전술에서는 원격 네트워크에서 침해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채널을 유지하는 활동과 관련된 기술들을 다룹니다. 유출, 즉 익스필트레이션 전술은 데이터를 빼내는 기술들을 다룹니다. 유출할 데이터를 암호화 압축한다거나 DNS질의 패킷의 헤더에 실어서 내보내는 등의 기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전술은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손상을 주는 기술들을 다룹니다. 웹페이지를 조작한다거나 운영체제의 부트로더를 손상시켜 부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이 각각의 전술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각 전술에서 사용되는 실제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살펴볼 전술은 정보 수집 또는 디스커버리입니다. 정보 수집은 공격자가 침투한 환경에서 제어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단말의 정보, 네트워크의 정보를 확보하는 전술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정보 수집 활동을 크게 로컬 정보 수집과 원격 정보 수집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로컬 정보 수집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분류가 사용자 및 역할 정보 수집입니다. 여기에는 사용자명과 패스워드, 접근 목록과 정책, 그리고 명령어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격자가 시스템 내에서 어떤 권한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정보 수집입니다. 수집하는 내용이 넓은 편입니다. 여기에는 설치된 서비스와 실행 중인 프로세스, 크론 작업과 로그 파일, 구성 파일과 스크립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라우팅, DNS 서버와 프록시 설정, 네트워크 공유와 백업 경로 등의 정보도 수집합니다. 이런 정보는 공격자가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추가 공격 벡터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로컬 정보 수집 내용 중 개인정보는 메모장 등에 기록된 패스워드, HTTP 쿠키와 이메일, 채팅 기록 등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을 만한 어떤 것이든 조사합니다. 방어 도구의 경우 표적 단말에 설치된 보안 솔루션들을 의미합니다. 방화벽과 안티바이러스, 성능 모니터링과 시스템 관리 도구, 설치된 패치와 업데이트 등을 조사하여 방어 체계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활용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캐시입니다. 네트워크 캐시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다른 시스템들을 확인하는 목적이 큽니다. ARP 캐시는 그 특성상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시스템들의 IP를 목록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유형을 바꾸어서 원격 정보 수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원격 정보 수집은 현재 통제 중인 거점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시스템들의 정보를 얻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기술이 스캐닝입니다. ARPING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현재 동작 중인 호스트들과 IP를 식별한다거나 포트 스캐닝 도구를 이용하여 원격 시스템에서 동작 중인 포트와 썰을 파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런 정보 수집 활동은 공격자가 후속 공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정보 수집의 실제 사례와 도구 사용 예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자가 명령어 쉘을 획득한 상황이라면 마음 먹기에 따라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부터 시작해 네트워크 구성, 실행 중인 프로세스, 설치된 소프트웨어까지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행위를 하는 데 있어 만약 운영체제에 설치된 빌트인 명령어나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공격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업로드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캡처는 공격자가 표적 시스템의 원격세를 획득한 이후 계정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의 기본 시스템 명령어인 net 유저를 사용하면 존재하는 계정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시스템에 총 5개의 로컬 계정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디폴트 어카운트, 게스트, 유저, WDAG 유틸리티 어카운트 계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사한 명령어를 이용하여 각 계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윈도우 단말의 로컬 그룹 목록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캡처입니다. 상당히 많은 로컬 그룹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계정이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정이 포함된 그룹이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격자는 침투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할 때 특히 높은 권한을 가진 그룹에 속한 계정의 정보를 확보할 것입니다.
캡처를 보시면 윈도우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에 속해 있는 계정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예시에서는 총 2개의 계정이 해당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혹은 유저 계정의 추가적인 정보와 패스워드를 탈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지속성 확보, 즉 퍼시스턴스 전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모델에서는 지속성 확보를 시스템이 재시작되어도, 계정 정보가 변경되어도, 다른 요건으로 인해 연결이 끊겨도 이후 지속적으로 연결을 확보하는 전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공격자는 백도어를 실행하여 원격 제어 권한을 탈취한 시스템에 별다른 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야 이후 추가 공격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적 단말의 사용자가 퇴근을 해서 단말의 전원을 종료하게 되고 백도어가 종료되면 다시 처음부터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다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속성을 확보하는 대상 시스템이 공인 IP를 가지고 있는 서버 유형의 경우라면 공격자가 먼저 접근을 위한 연결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사용자의 단말과 같이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는 환경이라면 공격자가 먼저 접속 요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적 단말이 공격자의 통제 서버에게 먼저 연결 요청을 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백도어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지속성 유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 IP를 사용하는 웹서버가 표적이라면 몰래 접근하는 데 사용할 SSH 계정 같은 것을 추가해 둘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화벽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사용자 단말이라면 부팅할 때 자동으로 백도어가 실행이 되도록 악성 코드를 삽입해 둘 수 있겠습니다. 계정을 추가하거나 악성 코드를 심는 것도 여의치 않다면 원격에서 취약점 공격을 하여 제어 권한을 탈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다루는 전술은 권한 상승입니다.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모델에서 정의하는 권한 상승 전술은 표적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더 높은 수준의 퍼미션을 확보하는 전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격자 그룹 입장에서 권한 상승은 공격 활동 목적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운영체제들은 기본적으로 권한을 여러 수준으로 나누어 통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격자 그룹이 표적 네트워크 혹은 단말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혹은 콘솔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초기에는 권한이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권한 상승의 목표는 단말 혹은 네트워크 내에서 SYSTEM 혹은 루트 같은 계정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윈도우 운영체제의 레지스트에서 보안 정책과 연관이 있는 키이거나 서비스 등록 및 구동과 연관된 키 등은 관리자 수준의 높은 권한이 없다면 수정을 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격자가 몰래 사용할 계정을 추가하는 행위조차도 관리자 수준의 권한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슬라이드의 표에는 많은 권한 상승 기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운영체제와 시스템들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높은 권한의 능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열된 대부분의 기법들은 취약점 혹은 잘못된 설정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탐지 회피 전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탐지 회피는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모델에서 침투 전반에 걸친 행위에 대한 탐지 회피 전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미 그대로입니다. 사용자의 단말에 설치된 많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은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네트워크 통신이 발견된 경우 차단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의심스럽다는 행위는 사전에 정의된 악성 패턴을 포함하고 있거나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임의로 소켓을 생성하여 네트워크 통신을 하거나 화이트리스트에 속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보안상 중요한 함수를 실행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공격자는 탐지를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파일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메모리 상에서만 본체 데이터가 드러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아니면 운영체제에 빌트인으로 설치된 각종 유틸리티들을 이용하여 공격 행위를 수행하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의해 차단될 확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공격자가 악성 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빌트인 유틸리티들을 LOL 바이너리, 즉 리빙 오프 더 랜드 바이너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공격자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접근 방법도 있겠습니다. 공격자가 남긴 각종 흔적들은 운영체제에 있는 각종 아티팩트에 남겨지게 될 텐데 이러한 아티팩트들을 조작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로그나 사이스 로그 내에 남겨진 공격자의 행위 관련된 목록을 삭제하는 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제 측면 이동 전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서는 측면 이동 전술을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시스템에 침입하고 통제하는 전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격 통제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단말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 통제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측면 이동의 대표적인 유형과 기법들입니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데스크톱 접근은 RDP, VNC와 같은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관리자들이 정상적인 업무에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공격 행위를 탐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파일 공유는 사용자가 의도해서 지정한 파일 공유, 운영체제에서 빌트인으로 설정된 ADMIN, 고등을 하여 원격 단말의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추적 네트워크의 업무를 위해 SMB 기반 파일 공유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격자가 점유한 단말에서 해당 서버의 공유 폴더에 접속한 후 악성 코드를 업로드할 수도 있겠지요. 이제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공격자는 표적 시스템에 대한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표적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표적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있는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공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측면 이동 전술의 기법 중 하나가 패킷 포워딩 혹은 포트 포워딩입니다. 통제하고 있는 표적 단말을 프록시 서버로 사용하여 다른 단말이나 서버로 패킷을 릴레이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방화벽에 의한 블로킹을 우회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측면 이동 전술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SSH 프로토콜을 이용한 터널링 및 패킷 릴레이도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측면 이동 기법에 대한 탐지가 어려운 것은 정상적인 관리 도구와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내부의 시스템 간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지키는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은 탐지가 어렵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평소 네트워크 활동의 기준선을 잘 파악하고 단말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DR 혹은 XDR과 같은 솔루션은 단말이나 서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후속 공격,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단계의 주요 보안 위협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후속 공격은 초기 침투 후 공격자가 수행하는 활동으로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의 여러 전술인 실행, 지속성, 권한 상승, 방어 회피,
정보 수집, 측면 이동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측면 이동과 같이 네트워크 내 다른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가는 후속 공격 활동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도구와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EDR 또는 XDR 같이 단말의 이벤트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은 측면 이동 공격을 추적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식별하고 위협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